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의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공매도에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관련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외국인과 기관만 이익을 보는 게 압도적이다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측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거래 구조상 증권사가 실시간 파악해서 차단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2차 순지와도 많이 엮여 있고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핫 이슈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국내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에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오가는 상황인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또 시초가 테마 종목부터 움직였던 쪽이 바로 요소 관련 테마들이었는데요. 중국 당국의 최근 벌어진 요소 수출 중단 문제가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 측과 접촉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중의 공급망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국 측은 우리 측이 제기했던 요소의 통관 애로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이번과 같은 통관 문제가 공급망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제기했고요. 한중 산업 당국 간 공급망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서 이상 동향을 조기에 공유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국은 요소와 다양한 상품과 관련된 공급망 안전 문제를 논의할 산업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단 정부 측에서는 요소에 대한 물량들 한 3개월치가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과연 2년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과는 어떻게 이 흐름들이 흘러가게 될지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간회에서도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요. KG케미칼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 외에도 조비나 남해화학,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디램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전 세계의 디램 매출액은 총 13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점진적으로 수요 회복이 되면서 구매자들에게 조달 활동을 다시 한번 활발하도록 촉진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업체별로 보시면 일단 디램 1위인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52억 5천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1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시장 점유율이 소폭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 같은 기간 이 매출이 46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 분기 대비 34.4% 늘어났는데요. 점유율도 큰 폭으로 늘게 되면서 2위를 유지하게 됐고요. 2분기에 마이크론을 제치고 2위를 탈환했었는데 3분기에는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5% 미만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함께 눈여겨봤습니다. 트렌드포스 측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HBM이라든지 DDR5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캐파와 웨이퍼의 투입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약 소식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청약의 통합 경쟁률이 1164.5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청약 건수 67만 6,763건이었고요. 청약 증거금은 12조 7,731억 원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키움증권과 KB증권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1,200대 1을 넘어섰고요. 두 회사에 청약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균등 배정을 통해서 많게는 3주, 적게는 2주 정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던 수요 예측의 경우에도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공모가는 회사 측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6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전체 신청 물량의 91% 이상이 6천 원 이상을 써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LS 머티리얼즈는 오는 6일에 환불과 납입을 거쳐서 1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계열사로 엮인 LS와 LS전선 아시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 소재 유경호 우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됐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이 됐었는데 가금 농장에서는 올겨울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해당 농장에서는 지금 2만 2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이나 역학조사 같이 선제적인 방역 조치들을 실시했다고 하고요. 전국의 오리 농장이나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서 오후 1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일단은 고병원성 AI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치시스나 우진 BNG, 바로 제일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내년 총선에 출마할 1기 내각장관 6명을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여당 측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가 발표됐던 6개 부처 장관들은 모두 내년 총선에 대한 출마가 확실시되는 그런 인사들인데요.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 역시나 분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당 측에서는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맡아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 한 장관에 대해서 일찌감치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앞서서 움직인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테마주들의 흐름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테마 종목들 함께 옆에 리스트로 띄워드립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